안녕하세요. 신비로운 PT생활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신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신비로운 PT생활 임동환입니다. 선생님 PT 몇 년 되셨어요? 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이제 8년 차 8년. 지금 그래, 일하고 8년. 있습니다. 아직 금수광상이 바뀔 나이는 아니고. 저도 과장님 혹시 몇 년 차인지 나이가 밝혀질 수 있어서 우선 족부만 한 거는 그래도 한 7,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와 8년이면 진짜 그래도 웬만한 케이스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아직 세 발의 피죠. 그래도 예. 지금까지 경험 봤을 때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 케이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들 주변에 발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인지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많거든요.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멀쩡하거든요. 다 잘 걸어 다녀요. 다 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 진짜 환자 많습니다. 흔히 제일 흔한 게 발바닥이 아파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을 접질러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많이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예전에는 병원에 많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지 않았는데 요새는 레저 환자란다. 레저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활동성이 요즘은 이제 개인별로 다 올라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우리나라 또 선진국 대우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활동량이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노동이 아니고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 발 환자들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치료실에 발목 염좌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발바닥 환자분들도 많고 심지어 발이 아니라 어깨나 척추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 병원 다니면서 이 발바닥 아픈 게 치료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발바닥 아픈 것들은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새 환자분들 보시면 요즘 네이버나 구글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 발바닥 통증 하고 검색을 하시면 족저근막염이 거의 90% 이상 떠요. 예, 90% 이상 뜨고, 그래서 본인의 병은 족저근막염이다 라고 이제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족저근막염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이제 이게 특정 부위, 특히 이제 족저근막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제 뭐 특별한 그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족저근막염의 특이한 증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족저근막염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중족골통이나 아니면은 뭐 지관신경종 아니면은 종자골련, 이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분간을 못 하죠. 그럼 혹시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과 이런 중족골통 이런 거 좀 차이를 물론 감별 진단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나 뭐 이런 노하우는 없을까요? 중족골통은 제가 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발을 보여드리면 좀 까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발가락이 있고 발가락 이렇게 젖히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아프면 이건 중족골통에 좀 가깝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족저근막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띠 같은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 밴드 부분에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네. 발까지 들어가시면서 제 발이 잘 보였습니까?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아니면 체외 충격파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체외 충격파나 이런 아니면 꼭 주사를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주사를 맞는 게 나쁘다, 뭐 안 맞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따지기는 힘들죠. 따지기는 그쵸. 힘들고, 물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면 주사 치료도 좋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 부분을 억지로 걷는다 했을 때 보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부위에 더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주사 치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보다는 도수 치료나 뭐 재활 치료, 스트레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좀 더 낫죠. 예, 그래서 뭐 주사 치료를 단순히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예, 그건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른데, 가장 너무 심한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사보다는 재활로 해주는 게 낫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잠을 구해 보셔라.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예. 전문가들은 의사 선생님들이고 그분들은 다 병원에 계신데 인터넷으로 좀 그런 것들을 셀프로 진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병원 가가지고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진단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물리치료실 와서 재활해가지고 좋은 경험 많이 얻어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주사 치료도 좋고 체외 충격파도 좋고,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재활도 좋은 효과를 갖고서 많이 이렇게 좋은 경험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인이요. 네. 원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무리했다.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맞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발이 뻣뻣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그게 맞아요. 그리고 힘이 떨어졌다. 음. 오히려 정상인보다 뭐 아직 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다리 근력이 저하되신 분들, 또는 이게 뭐 흔히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걸리신 분들이 한쪽 다리가 좀 마비가 됐거나 이제 하지 근력이 저하되신 분들, 그런 분들 발바닥 많이 아파해요. 많이 아파하고, 일반인 분들, 특히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빈도수를 제가 외래 환경에서 보면 여자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의 근력이 남자만큼 좋지 않거든요. 물론 유연성은 좋죠. 근데 그 유연성이 독이 될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발이 또는 내 발목이, 내 다리가 뻣뻣해졌다. 또는 힘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면 손으로 이렇게 땅을 짚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인간은 이족보행 동물이다 보니 두 발로 내 체중을 다 버텨야 돼요. 다 버텨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떨어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방어선이 족저근막이에요. 족저근막이 이제 다른 힘이 다 떨어지니까 걔들이 버티면서 아치를 유지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를 찍고, 너희라고 하면은 족저근막이죠. 족저근막을 찍고 나는 그냥 찰흙으로 만든 발처럼 확 이렇게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발이 이상하다는지를 몰라요. 흔히들 이 신발이 잘못됐어, 저 신발이 잘못됐어. 어떤 분은 한 40켤레를 사는 분도 있어요. 신발을. 이 신발이 잘못됐고 저 신발이 잘못됐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신발을 다 산 거죠. 그쵸. 그래서 신발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발을 먼저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족저근막이 내가 이래 좀 생겼구나, 한번 뭐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쪽에 뭐 디스크, 협착, 뭐 중풍, 그 이후에 이제 뭐 뻣뻣해지는 질환들, 힘이 떨어지는 질환들,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다 보면은 당뇨와 같이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가 간헐적으로 있다가 이게 이제 간헐적이 아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강도가 이제 통증 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치료인데 뭐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는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이 재활 치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재활 치료라. 그거 재활 치료가 설명하려면 유튜브로 한 2시간 해도 모자랄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무 길잖아요. 그쵸. 너무 네. 지겨우니까 그거는 다음 편으로. 어때요? 그러면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봬요.